1992년 동성장 여관 살인사건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 까먹나? 여기가? 아, 뭐야? 지금 어디 있고 그래? 거울에 선명히 찍혀있는 옛날 교복을 입은 한 남자. 아니 왜 그러려고? 야! 비디오 테이프 속에 소름 끼치는 남자의 행동. 부산 소재 한 여관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여관의 아르바이트생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비디오를 촬영하고는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이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죽이는. 당시 살인을 저지른 남자는 가석방 1년을 앞두고는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영상물 중 잔인함의 수위가 높아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영상물을 뜻하는 마루이 비디오. 김수찬 PD는 마루이 비디오 중 귀신 들린 비디오라고 검사들이 돌려보던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마루이 비디오. 주민 시작합니다. 혹시 비디오 속 의문의 남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여관 건물 세입자와 주변의 상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던 중 투숙객으로부터 여관 주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 살던 동네에서도 또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고. 화자가 세갖고 이 동네로 왔는가 보는데. 부산에서 온 남자에게 여관 건물을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인. 그 주인 양반이 아미동에 집이 있었다고. 옛날 일제 때 일본인들 공동묘지를 쓰던 동네가 있어. 그 집에서 사람이 좀 죽어나갔다는 거야. 그 일이 있고는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 폐가를 팔아가 이어와서 여관 건물을 샀지. 확실히는 나도 모르겠고 몇 명이 죽었다나 봐. 그럼 그분은 지금 어디 사시나요? 지금 그 건물 꼭대기층에 살고 있지. 당시 아미동의 폐가에서 일어났다는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 취재진. 그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온 가족 살인사건. 취재진은 동성장 건물의 주인 조용태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쪽 동네에 오시기 전에 아미동에 소유하셨던 폐가를 팔고 넘어오셨다고 하던데요. 그날의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용태 씨. 그 아들이 엄마도 죽이고 여동생도 죽이고 지는 지 몸에 불을 질러 자살하고 그때 일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 집에 아버지는 안 계셨나요? 없었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그 집안일도 봐주고 허드렛 일도 해주고 그랬으니까요. 사건 나고 나서 딱히 상속받을 인물도 없고 그래서 내가 상속받았죠. 선생님께서는 그 집이랑은 어떤 관계시길래? 먼 친척이죠. 당시 사망한 조병선 씨의 먼 친척으로 아버지가 없는 집에 관리를 해주다가 끔찍한 사건 이후 집을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비디오 속의 남자는 혹시 폐가에서 죽은 장남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취재진은 용태 씨가 부산시에 팔았다는 아미동의 폐가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비디오에 찍힌 거울 속의 남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영혼은 왜 여관방에 부유하며 떠도는 걸까? 당시 오빠에게 살해당했다는 조은미 씨의 초등학교 동창 김현정 씨. 은미가 사건으로 죽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나가지고 우연히 사진을 보는데 은미만 딴 데 내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뭔가 섬찟한 게 애가 지 운명을 알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때가 아마 은미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반 애들 여러 명이서 저거 집 놀러 갔는데 하필 그날 자기 엄마랑 아버지랑 싸우는 바람에 다 쫓겨나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그 집엔 아버지가 안 계신 걸로 알고. 아니에요. 그 집에 아버지 계셨는데 은미도 분명히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조병선 씨는 월남전에서 돌아온 후 복지시설에 있다가 사망했다는 건물주 용태 씨의 증언이 있었죠. 그럼 당시 은미양이 아버지라고 불렀다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사건 당시 목격한 사람 중에 유일한 생존자를 어렵게 찾을 수 있었다. 그 집 엄마한테 돈 빌린 게 있었어요. 물값을 갖다서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왔어. 집에 들어갔는데 온통 피투성이고 불에 탄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해서 무섭서 그냥 나왔어요. 당시 사건 목격자의 녹취된 증언과 목격자의 며느리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증언. 그냥 그 일나고 장남이 그래 죽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죽인 사람은 따로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집에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건 나고 남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완전히 잠적해가지고는 더욱 의심받았지요. 어디에 불황자로 떠돌아다닌다는 말도 있고 그 재산 다 말아먹고 여간한다는 말도 있고. 여간이요? 여간 뭐 그런 거요. 곧바로 조용태 씨를 다시 찾았으나 그를 다시 만날 순 없었습니다. 먼 친척이죠. 그는 왜 자신을 먼 친척이라고 소개한 걸까? 당시 사건의 담당 형사에게 들은 증언은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아버지이긴 한데 딸내미한테는 아버지가 맞고 아들내미한테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동생이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역할도 하고 집안일도 막 봐주고 그랬다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형수하고 정분이 나는 모양이더라고. 먼 친척이 아닌 친동생이었던 용태 씨. 살해당한 은미 씨는 문은옥 씨와 조용태 씨 사이에 태어난 딸이었던 것. 장남에게 삼촌이었던 조용태 씨는 은미양이 태어난 해부터 같이 살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암만 그래도 지가 지 딸을 죽였겠어요. 얼마 전 폐가에 먼저 도착했던 조 감독이 발견한 무속 의식의 흔적. 이곳에서 구술했다는 무속인을 찾아가 봅니다. 손 왜 그랬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이냐고. 그리고 취재진에게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저기 저 사람 누구예요? 저기 사진 보고 있는 여자. 저 영화 들린 사진. 저거 왜 만져? 지금 어딨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독감 걸렸다 그래서. 무속인과 함께 폐가를 다시 찾은 취재진. 여기 뭐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곳은 장남 조경호 군이 살한 곳이었다. 한밤중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치러지는 무속 의식. 너구나. 마당에 있던 게. 너 거기 왜 숨어 있어? 거기 뭐가 있는데? 응? 왜 거기 있어? 어? 옆에 있는 남자 누구야? 숨막히는 현장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밖에서 나온 것 같아요. 보스로 누가 막아놓은 것 같은데요? 마치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듯한 흔적. 그때 우린 이 취재를 그만뒀어야 했다. 누군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올려서 올라가고. 취재진 사무실에선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누군가 사무실에 불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서버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고의로 부른 것 같은데. 대체 이 사람은 누구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걸려온 페이스타임. 아들의 사진을 만진 후 독감으로 입원했던 후배 홍은희 기자입니다. 갑자기 애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고래가 어쩌고 하면서 구청에 대해서 왔더니 애가 없어요. 피디님도 아시잖아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애예요. 한밤중 사라졌다는 그녀. CCTV에 찍힌 그녀의 흔적들. 여기 폐가 마을이잖아. 선배, 내가 뭘 좀 찾아야 되는데. 선배.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무슨 냄새? 선배 났나? 나는데. 그거 찾을 때까지 절대 안 떨어져. 이거 빨리 풀어야 돼. 무속인의 권유로 결국 그녀를 위한 굿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너 누구야? 너 누구냐고? 응? 이거 불상도다. 아이고 불상도다. 마당에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노. 울어라 울어라. 네 가슴에 돌덩이 걸린 것 풀릴 때까지. 왔구나. 이제 타는 냄새 나지 않아? 어디서? 누구 와서 죽을 것 같아. 나도 어떻게 좀 해줘보라고. 네 엄마 문은옥이, 네 동생 조은미, 그리고 너 조경호, 너 그렇게 만든 놈 누구야? 그녀가 뛰어간 곳은 아미동 폐가의 다락방. 그녀가 다락에서 찾아낸 한 장의 사진은 충격을 더합니다. 이제 그만 긴장 푸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감독의 페이크 다큐 마루이 비디오였습니다. 이 모든 게 페이크였다니 다행인가요? 20년 전 감독이 만든 단편 목두기 비디오의 확장판인 이 영화는 마치 진짜 다큐멘터리 같은 특유의 느낌으로 관객은 이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사실감과 공포를 느낄 수 있는데요. 여름의 끝자락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극한의 공포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화는 넷플릭스와 IPTV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